부정성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부정성이라는 말은 공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공급의 개념이 할 수 없다로 끝나면 그냥 편한데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갑니다. 그림 보세요. 자, 지금 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롯데타워가 들어왔습니까? 그게 들어오면 안 되고 지금 이 한강이 들어와요, 눈에. 지금 한강 얘기하고 있는 무슨 타워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 이제 한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강을 매립합니다. 한강을 매립해서 자, 먼저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강 아래 잠겨있는 부분은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이다. 근데 매립했습니다. 이렇게. 매립해서 건물을 지었대요. 그러면 토지의 공급량이 증가한 겁니까? 아닌 거죠. 자, 이거는 토지의 공급이 증가한 건 아니라고요. 단지 용도가 바뀐 거죠. 그럼 여기서 구분해봐요. 물리적인 공급이 증가한 것은 아닌데, 다시 말하면 절대적 공급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용도적인 공급은 증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잘 봐요. 분명히 지금 생산비를 투입한 거죠. 생산비를 투입했는데 왜 공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 갑니다. 둘을 같이 볼까요? 농지지역, 택지지역에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생각나야 될 거 아닙니까? 후보지가 지역으로 끝났는데 지역 상호간 이래 되니까 후보지 이리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토지가 부족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그때 부족의 대상이 농지입니까? 택지입니까? 택지. 그럼 농지를 택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럼 농지의 공급량은 감소한 거죠. 대신에 택지의 공급량은 증가한 겁니다. 그럼 다시 표현합시다. 토지는 공급량을 증가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니, 못한다고 말하면 이거 공급 증가했는데요. 공급 분명히 증가했다고 했는데 저기는 공급 증가가 아닌데 여기는 공급 증가라면서요. 그래서 공급의 개념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절대적 공급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정성 때문에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도적 공급입니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자, 그래서 출제자가 이 경우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잘 안 물어봐요. 용도적 공급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에서 답을 바로 선택할 테니까 여기서는 경제적 공급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자, 이걸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농지가 택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절대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부정성. 그러나 택지의 공급량은 증가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경제적 공급. 왜 가능합니까? 토지는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지적법에서는 지목의 종류가 몇 개라고요? 28개. 그게 뭔가요?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자, 28개. 자, 차례대로 쭉 배열하세요. 시작. 전답, 과목, 땡땡땡, 잡종지. 개론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지적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 하나 한 거 있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하나씩. 국어. 국어가 뭐라고요? 인공적. 오케이. 인공적. 수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수로는 여기 국어에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공적이라는 말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공급은 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구분하세요. 한쪽은 된다, 한쪽은 안 된다. 어느 쪽은 안 된다.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왜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된다는 거죠? 원인, 부정성. 이게 답인 거죠. 이게 답. 근데 왜 된다는 거죠? 요게 답이라고. 자, 첫 번째, 요게 답이라고요. 요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의 정답.
그럼 부정성은 공급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 형태는 수직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직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완전 비탄력. 오늘 대충 보고 다음 시간에 수요 공급 들어가면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자, 이는 우상향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볼게요. 자, 요거 두 개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넘어갑니다.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는 것이고, 자,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부정성이랍니다.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고 그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용도의 다양성. 양쪽 그래프를 보세요. 지금은 공급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급량. 자, 공급량이 이렇게 가면 뭐라고 하는 거죠?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량이 이렇게 가면 감소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부정성이라는 것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되고. 그럼 그래프 형태는 수직으로 나온다고요. 수직. 이걸 탄력도로 표현하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자 있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프 기억해야 됩니다. 수요 공급 탄력성 들어갈 때는 특히나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또는 공급 곡선이 똑같아요.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는 그래프 형태 이렇게 우상향한다고요. 우상향한다는 의미를 보세요. 이렇게 공급량이 증가한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걸 다시 정리하세요. 이게 두 번째 답입니다. 부정성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항상 이게 시험 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 한번 더 그려봅시다. 물리적 공급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리적 공급이 무슨 말이죠? 절대량. 대한민국의 영토를 늘리는 방법 말해보세요. 대한민국 영토를 넓히는 방법. 일본 먹고 중국 잡고 유럽 잡고. 근데 우리의 민족성이 남을 이렇게 괴롭히는 민족성이 아니라서 그죠? 그거 못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물리적 절대량을 늘리는 방법은 없다고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가능하죠?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이 뭐죠? 그럼 나와야죠. 전답, 과목 이렇게. 그 용도의 다양성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공급량을 증가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그래프 형태는 수직으로 나타납니다. 수직 이렇게. 이걸 탄력도로 표현한다면 완전 비탄력.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였습니다.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원인이 뭐냐? 이게 문제였고 답은 부정성이 답이었고.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래프 형태는 우상향하는 겁니다. 우상향. 근데 하나만 더 보세요. 그래프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기울기를 보세요. 어느 쪽의 기울기가 완만합니까? 오른쪽입니까? 이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크다는 뜻입니까? 작다는 뜻입니까? 작다는 뜻이겠죠. 기울기하고 탄력도는 반비례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작다는 말은 탄력도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장기라는 뜻입니다. 여기 다 똑같은 표현이고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두 문제 나옵니다. 저 표현들이. 그래, 이게 전부 다 동일한 개념이다라는 걸 지금 하나 연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 말은 기울기가 작다는 뜻이고요. 그럼 탄력도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탄력도와 기울기는 반비례구나 이렇게.
그 단기와 장기를 따지면 장기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면 공급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비교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걸 더 완만하게 그려볼게요. 더 완만하게. 그럼 더 완만하게 그리면 동일한 가격 P0를 기준으로 할 때 종전의 공급 곡선은 Q0까지, 새로운 공급 곡선은 Q1까지. 그럼 기울기가 완만합니다라는 얘기는 공급량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같다는 뜻입니다. 불편한데 자주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시험 지문을 읽어볼게요.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공급 곡선을 탄력화시킨다. 시작.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공급 곡선을 탄력화시킨다. 예,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죠. 자연적 특성 5가지를 하다 보면 용도의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고 했죠. 매번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도의 다양성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한쪽은 됩니다, 한쪽은 안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 그래야 출제하기가 편하죠. 반대쪽을 제시하니까. 자, 부정성의 첫 번째 공급의 개념이었습니다.